여러분, 빛날지의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82세의 한의학 박사입니다. 벌써 60년 넘게 한의학을 연구하고 임상 현장에서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밤에는 잠이 안 와서 뒤척이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여름철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5가지 천연 보약 식품만 제대로 드시면 82세인 제가 아직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활기차게 지낼 수 있는 비결을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60년 넘게 한의학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음식이 최고의 약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우리 몸의 기운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올바른 음식으로 기운을 보충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몸을 보하려고 하시죠. 삼계탕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시거나 비싼 건강식품만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알려드릴 5가지 식품은 여러분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식품들이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고 최고의 보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82세가 될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비결도 바로 이 5가지 식품을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섭취해 왔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식품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름철에 몸이 더 피곤하고 기운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더워서 그렇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여름철에 우리 몸의 양기가 겉으로 많이 나가면서 속은 차가워지기 때문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외열내한이라고 부르죠. 겉은 뜨겁지만 속은 차가운 상태 말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찬 음식만 드시면 안 됩니다. 아이스크림, 냉면, 차가운 음료수로 더위를 식히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기운을 더 빼앗아 갑니다. 속이 차가워진 상태에서 찬 음식을 더 드시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기운이 더욱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름철에도 몸의 중심을 따뜻하게 유지하면서 동시에 열을 식혀주는 식품들을 드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알려드릴 5가지 천연 보약 식품의 핵심 원리입니다. 82세인 제가 아직도 이렇게 정정하게 지낼 수 있는 것도 젊은 시절부터 이 원리를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보약 식품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첫 번째 보약 식품, 바로 생강입니다. 에이, 생강이요? 그런 흔한 걸로요?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생강은 여러분이 평소에 드시는 그런 생강이 아닙니다. 생강에는 크게 2종류가 있습니다. 어린 생강과 늙은 생강이죠. 대부분의 분들이 드시는 것은 어린 생강인데 이건 몸을 차갑게 만듭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늙은 생강, 즉 건강입니다. 이 늙은 생강이야말로 여름철 최고의 보약입니다. 왜 그럴까요? 늙은 생강은 우리 몸의 중심인 비위를 따뜻하게 해주는 최고의 약재입니다. 여름철에 속이 차가워져서 생기는 소화불량, 설사, 복통을 모두 해결해 줍니다. 또한 늙은 생강은 우리 몸의 양기를 북돋아서 기운을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82세가 될 때까지 매일 아침 빠뜨리지 않고 드시는 것이 바로 이 늙은 생강차입니다. 늙은 생강 35g을 물 500ml에 넣고 약 20분간 끓여서 마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뜨겁게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갑게 식혀서 드시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특히 여름철에 에어컨 때문에 몸이 차가워지신 분들, 찬 음식을 많이 드셔서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늙은 생강차를 드시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열이 많으시거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늙은 생강보다는 두 번째 보약 식품이 더 좋습니다. 두 번째 보약 식품은 바로 연근입니다. 연근은 정말 신기한 식품입니다.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그 어떤 식품보다 깨끗하고 순수하죠. 이것이 바로 연근의 특성입니다. 우리 몸의 탁한 기운을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연근의 가장 큰 효능은 폐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름철에 에어컨 바람 때문에 기침이 나시거나 가슴이 답답하신 분들에게는 연근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또한 연근은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고 혈압을 안정시켜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제가 임상에서 경험한 바로는 연근을 꾸준히 드시면 혈관이 깨끗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도 많이 좋아지십니다. 연근 먹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연근 200g 정도를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강판에 갈아주세요. 그 다음에 거즈나 면포에 싸서 즙을 짜내면 됩니다. 이 연근즙을 하루에 두세 번, 한 번에 50ml씩 드시면 됩니다. 만약 연근즙이 너무 차갑다고 느끼시면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절대 끓이시면 안 됩니다. 끓이면 연근의 중요한 성분들이 파괴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연근을 고르실 때 반드시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선택하세요. 구멍이 막혀 있는 연근은 효과가 떨어집니다. 또한 연근은 공기에 노출되면 쉽게 변색되니까 갈아서 즉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연근도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소화 기능이 너무 약하신 분들은 연근을 생으로 드시면 오히려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한 것이 바로 세 번째 보약 식품입니다. 세 번째 보약 식품은 율무입니다. 율무는 정말 신기한 곡물입니다. 찬 성질도 아니고 뜨거운 성질도 아닌 딱 중간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체질의 분들이 드셔도 부담이 없습니다. 율무의 가장 큰 특징은 몸 안의 습기를 없애주는 것입니다. 여름철에 몸이 무겁고 부종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습기 때문인데 율무가 이 습기를 깨끗하게 빼내줍니다. 또한 율무는 피부를 좋게 해주고 관절의 염증을 없애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제가 80세가 넘어서도 관절이 아프지 않고 피부가 좋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율무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50년 넘게 율무를 꾸준히 드시고 있거든요. 율무 먹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무차로 드시는 방법입니다. 율무 한 컵을 마른 팬에서 노릇노릇하게 볶아주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타지 않게 약한 불로 천천히 볶는 것입니다. 볶은 율무 2큰술을 물 1리터에 넣고 30분간 끓여서 차로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율무밥으로 드시는 방법입니다. 율무를 하룻밤 물에 불린 다음 쌀과 함께 7:3 비율로 섞어서 밥을 지어 드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율무는 딱딱하니까 평소보다 물을 조금 더 넣어 주셔야 합니다. 율무의 효과를 더 높이고 싶으시다면 팥과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율무와 팥을 1:1 비율로 섞어서 끓여 드시면 부종 제거 효과가 배가 됩니다. 특히 다리가 자주 붓거나 얼굴이 붓는 분들에게는 이 율무파차가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율무는 몸의 습기를 빼내는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너무 마른 분들이나 변비가 심한 분들은 조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율무보다는 네 번째 보약 식품이 더 좋습니다. 네 번째 보약 식품은 바로 검은콩입니다. 검은콩은 한의학에서 서리태라고 불리는데 이름 그대로 서리를 맞고 자란 콩이라는 뜻입니다. 서리를 맞은 검은콩은 그 어떤 보약보다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검은콩의 가장 큰 효능은 신장을 강화해 주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신장을 생명의 뿌리라고 봅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기운이 떨어지고
머리가 어지럽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에 힘이 없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데 검은 콩이 이를 보충해 줍니다. 또한 검은 콩은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고 혈관을 유연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82세가 될 때까지 혈압약 한 알 먹지 않고 지낼 수 있는 것도 검은 콩 덕분입니다. 검은 콩 먹는 방법 중 가장 좋은 것은 검은 콩 우린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검은 콩 한 컵을 물 1.5리터에 넣고 약한 불로 1시간 정도 끓여주세요. 이때 콩이 터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콩이 터지면 영양소가 빠져나가거든요. 끓인 물은 하루에 2~3번 나누어 드시고 우린 콩은 따로 드셔도 되고 버리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검은 콩에서 우러나온 물입니다. 이 물에 검은 콩의 모든 정수가 들어 있거든요. 검은 콩을 드실 때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검은 콩과 함께 대추 2~3개를 넣고 끓이시면 맛도 좋아지고 효과도 더 좋아집니다. 대추는 검은 콩의 차가운 성질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검은 콩에도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검은 콩은 단백질이 많아서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검은 콩을 갈아서 드시거나 아니면 5번째 보약 식품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5번째이자 마지막 보약 식품은 바로 오미자입니다. 오미자는 정말 신기한 열매입니다. 단맛, 쓴맛, 신맛, 짠맛, 매운맛이 모두 들어있어서 오미자라고 불리죠. 이 5가지 맛이 우리 몸의 오장육부를 모두 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미자의 가장 큰 효능은 폐와 신장을 동시에 보해주는 것입니다.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면 우리 몸의 진액이 부족해집니다. 이때 오미자가 이 진액을 보충해주고 기운을 회복시켜줍니다. 또한 오미자는 정신을 맑게 해주고 기억력을 좋게 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제가 82세가 될 때까지 기억력이 좋고 정신이 맑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오미자 때문입니다. 특히 여름철에 더위 먹어서 정신이 몽롱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분들에게는 오미자가 최고의 보약입니다. 오미자 먹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미자 50g을 물 1리터에 넣고 하룻밤 우려내세요. 절대 끓이시면 안 됩니다. 끓이면 오미자의 중요한 성분들이 파괴되거든요. 찬물에 우려낸 오미자 우린 물을 하루에 2~3번 나누어 드시면 됩니다. 오미자 우린 물을 드실 때 꿀을 조금 넣어 드시면 맛도 좋아지고 효과도 더 좋아집니다. 꿀은 오미자의 신맛을 중화시켜주고 동시에 영양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밤에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은 자기 전에 오미자차를 한 잔 드시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오미자는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하지만 오미자도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감기 기운이 있으시거나 몸에 열이 많이 나는 분들은 오미자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미자는 수렴성이 강해서 이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5가지 보약 식품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늙은 생강, 연근, 율무, 검은콩, 오미자. 이 5가지가 바로 제가 82세가 될 때까지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5가지를 어떻게 조합해서 드시느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드시면 안 되거든요. 각자의 체질과 상태에 맞게 조합해서 드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차가우신 분들은 늙은 생강을 중심으로 하고 여기에 검은 콩을 더하시면 됩니다.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연근과 율무를 중심으로 하고 여기에 오미자를 더하시면 됩니다.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늙은 생강과 율무를 중심으로 하시고 부종이 있으신 분들은 연근과 율무를 중심으로 하시면 됩니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은 오미자와 검은 콩을 중심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상태에 맞게 조합해서 드시면 여름철에도 기운 넘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5가지를 어떻게 조합해서 드시느냐가 핵심입니다. 제가 60년 넘게 한의학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황금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 조합은 기운 회복 조합입니다. 늙은 생강 검은콩 오미자의 조합이죠. 이 조합은 여름철에 기운이 없고 피로하신 분들에게 최고입니다. 늙은 생강은 몸의 중심을 따뜻하게 해주고 검은콩은 신장을 강화해주며 오미자는 진액을 보충해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늙은 생강차 한 잔, 점심 식사와 함께 검은콩 우린 물 한 잔, 저녁에 오미자차 한 잔을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하루 종일 기운이 넘치실 것입니다. 두 번째 황금 조합은 염증 제거 조합입니다. 연근 율무 오미자의 조합이죠. 이 조합은 몸 안의 염증을 없애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관절이 아프시거나 혈압이 높으신 분들에게 좋습니다. 아침에 연근즙 한 잔, 점심에 율무차 한 잔, 저녁에 오미자차 한 잔을 드시면 됩니다. 이 조합을 꾸준히 드시면 몸의 염증이 줄어들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세 번째 황금 조합은 부종 제거 조합입니다. 연근 율무 검은콩의 조합이죠. 이 조합은 몸의 부종을 빼주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다리가 자주 붓거나 얼굴이 붓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아침에 연근즙, 점심에 율무차, 저녁에 검은콩 우린 물을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부종이 빠지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네 번째 황금 조합은 소화 개선 조합입니다. 늙은 생강 율무 오미자의 조합이죠. 이 조합은 소화 기능을 강화해주고 식욕을 돋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입맛이 없거나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식사 30분 전에 늙은 생강차를 드시고 식사와 함께 율무차를 드시고 식사 후에 오미자차를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소화가 잘 되고 식욕도 좋아집니다. 다섯 번째 황금 조합은 면역력 강화 조합입니다. 이것은 5가지를 모두 사용하는 조합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한꺼번에 드시면 안 되고 시간을 나누어서 드셔야 합니다. 아침에 늙은 생강차, 오전 간식으로 연근즙, 점심 식사와 함께 율무차, 오후 간식으로 검은콩 우린 물, 저녁에 오미자차를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면역력이 강화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만약 몸이 차가우신 분이 연근을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몸에 열이 많으신 분이 늙은 생강을 너무 많이 드시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 가지씩 시작해서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며칠 드셔보시고 몸 상태가 좋아지면 계속 드시고 만약 불편하시면 중단하시거나 양을 줄이시면 됩니다. 또한 이 5가지 식품을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절대 과용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양과 방법을 지켜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다른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신 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분들은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에는 특별히 주의해야 할 식품들이 있거든요. 네 번째로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신 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특히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검은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제 체질별로 어떻게 드시면 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양인 체질의 분들입니다. 소양인은 열이 많고 성격이 급한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늙은 생강보다는 연근과 율무를 중심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근은 폐에 열을 식혀주고 율무는 습열을 빼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여기에 오미자를 더하시면 진액을 보충하면서 열을 식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양인 분들의 여름철 추천 조합은 아침에 연근즙, 점심에 율무차, 저녁에 오미자차입니다. 이렇게 드시면 열이 내려가고 몸이 편안해집니다. 다음은 소음인 체질의 분들입니다. 소음인은 몸이 차갑고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늙은 생강과 검은 콩을 중심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늙은 생강은 소화 기능을 강화해주고 검은 콩은 신장을 보강해 주거든요. 소음인 분들의 여름철 추천 조합은 아침에 늙은 생강차, 점심에 검은 콩 우린 물, 저녁에 오미자차입니다. 연근이나 율무는 차가운 성질이라서 소음인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태양인 체질의 분들은 매우 드물지만 만약 계시다면 연근 중심으로 드시면 됩니다. 태양인은 폐 기능이 강하고 간 기능이 약한 체질이라서 연근이 가장 적합합니다. 태음인 체질의 분들은 율무와 검은 콩을 중심으로 드시면 됩니다. 태음인은 습담이 많고 비만한 경우가 많아서 습기를 빼주는 율무와 신장을 강화해주는 검은 콩이 좋습니다. 하지만 체질을 정확히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한 자가 진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에 더위를 많이 타시고 찬 음식을 좋아하시며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소양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추위를 많이 타시고 따뜻한 음식을 좋아하시며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소음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몸이 크고 살이 잘 찌며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은 태음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정확한 체질 진단은 한의사에게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체질을 모르시겠다면 가장 안전한 방법은 오미자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미자는 어떤 체질이든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거든요. 일주일 정도 오미자차를 드셔보시고 몸 상태가 좋아지면 다른 식품들을 하나씩 추가해 보세요.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82세가 될 때까지 실제로 실천해온 여름철 건강 루틴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늙은 생강차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하룻밤 자는 동안 몸이 차가워졌기 때문에 늙은 생강차로 몸의 중심을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반드시 뜨겁게 마시는 것입니다. 오전 8시 아침 식사 30분 전에는 연근즙을 마십니다. 연근즙은 하루 종일 깨끗한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폐 기능을 강화해 줍니다. 특히 여름철 에어컨 바람으로 인한 호흡기 문제를 예방해 줍니다. 점심 식사는 율무밥으로 드십니다. 율무밥은 몸의 습기를 제거해 주고 오후 시간대에 몸이 무거워지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율무밥과 함께 가벼운 반찬들을 드시면 됩니다. 오후 3시경에는 검은 콩 우린 물을 마십니다. 이 시간대는 신장 기능이 가장 활발해지는 시간이라서 검은 콩 우린 물이 최대 효과를 발휘합니다. 오후에 피로감도 해소되고 저녁까지 기운이 유지됩니다. 저녁 7시경에는 오미자차를 마십니다. 오미자차는 하루 종일 소모된 진액을 보충해주고 마음을 안정시켜서 숙면을 도와줍니다. 특히 여름밤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하루 5번 시간대별로 나누어 드시면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한 가지부터 시작해서 몸에 맞으면 하나씩 추가해 나가시면 됩니다. 또한 계절에 따라서도 조금씩 조절하셔야 합니다. 초여름에는 늙은 생강의 양을 조금 줄이고 연근의 양을 늘리세요. 한여름에는 오미자와 율무를 중심으로 하시고 늦여름에는 검은 콩의 양을 늘리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식품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제가 60년 넘게 한의학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은 같은 약이라도 마음가짐에 따라 효과가 전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먹는다는 생각으로 드시면 효과가 반감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매번 드실 때마다 이 음식이 내 몸을 건강하게 해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드세요. 그리고 자연이 주신 선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이런 마음가짐이야말로 최고의 보약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드신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 역시 50년 넘게 이 5가지를 꾸준히 드시고 있기 때문에 82세까지 건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과용하지 마세요. 둘째,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주의하세요. 셋째, 자신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세요. 만약 몸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여러분도 이 5가지 천연 보약 식품으로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고 더 나아가 건강한 장수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60년 넘게 한의학을 연구하면서 터득한 여름철 건강 비법을 모두 공개해 드렸습니다. 늙은 생강으로 몸의 중심을 따뜻하게 하고, 연근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며, 율무로 습기를 제거하고, 검은콩으로 신장을 강화하며, 오미자로 진액을 보충하는 것. 이것이 바로 82세인 제가 아직도 정정하게 지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실제로 실천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를 알고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5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시작해 보세요. 제가 추천하는 것은 오미자 차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미자는 어떤 체질이든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고 효과도 빨리 나타납니다. 일주일만 드셔보시면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서 큰 건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제가 82세까지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작은 실천들을 50년 넘게 꾸준히 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분명히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60대든 70대든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음식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마음가짐이 더욱 중요합니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웃음을 잃지 마세요. 이런 마음가짐이야말로 최고의 장수 비결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빛날지의 채널에서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정보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한 점이나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건강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82세인 제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과 같은 분들이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건강한 삶을 추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보약 식품으로 활기찬 여름 보내세요. 빛날 지혜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